비폭력 대화 함께 읽기 제4장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의 무거운 대가.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 늘리기. 안녕하세요. YJMBC 이윤정입니다. 네, 비폭력 대화의 4단계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3장 관찰하기를 나누었죠. 예, 관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느낌을 알아차리기인데요. 이 느낌이란 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대한 몸과 마음이 반응이 되겠죠. 79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를 잠깐 나누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지요. 83쪽에 보면요. 도심의 빈민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MBC를 가르치던 때의 일을 마샬이 쓰고 있어요. 첫날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생기에 넘쳐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인사했다. 침묵. 나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도 두려웠다. 나는 아주 사무적인 태도로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의 집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MBC에 대한 소개를 계속했다.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 여자아이는 가방을 뒤져 손톱 줄을 꺼내더니 손톱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창가에 앉은 학생들은 바깥 광경이 더 재미있는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거북해졌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보다 더 용기를 가진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흑인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신 거죠?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거북한 느낌을 숨기려고 애쓴 것이 그 학생으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바로 깨달았다.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자 학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들은 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MBC의 호기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네, 내가 느낌을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 앞쪽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보자면 9살 무렵에 일화가 나옵니다. 마샬의 이야기죠. 방과 후에 아이들이 나를 때려주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교실 안에 숨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마샬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선생님한테 나가기가 무섭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큰애들은 겁을 내는 게 아니다 라면서 야단을 치셨대요. 몇 년 후에 운동을 시작하면서도 더욱 자신의 느낌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운동 코치들은 대부분 신체적 고통이 심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치료하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계속 야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어떤 건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85 쪽을 보면 느낌과 느낌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느낌과 생각을 구별해요. "뭐뭐 한다고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이런 말인데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나는 실패한 사람 같이 느껴져.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뒤에 우리말로 느껴져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을 마치 느낌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다음에는 이제 대명사인데요. 내가, 너는,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들은, 그것은 이런 말을 붙여서 느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내가 항상 대기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 나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 이런 말들이 되겠고요. 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이름에 느껴를 붙이면 생각을 느낌처럼 표현하는 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윤희가 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이랬을 때 느낌이 아닌 거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사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생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자신에 관한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어 그 내 느낌이 아니고 나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기타 연주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을 볼까요?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이러면 자기 표현이 되겠죠. 또는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평가하면서 또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건데 "느껴져."라는 말을 붙여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다고 생각이 들면 슬프거나 외롭거나 실망스럽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세요.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도 "느낀다."라는 말을 붙였지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누군가한테 오해를 받는다면 아우 억울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가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서운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말에 "느낀다."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인데 느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배신당한 느낌이야." 이것도 생각이 되겠고요. "위협받은 느낌이야." 뭐 "버림받은 느낌이야." "강요당한 느낌이야." "거절당한 느낌이야." 이런 말들이 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87 쪽과 88 쪽에 "느낌이야."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을 느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인제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88 쪽과 89 쪽, 90 쪽, 91 쪽까지 우리가 표현하는 느낌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느낌 단어가 있나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91 쪽의 요약은 같이 볼까요?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느낌이다.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MBC에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한다. 네, 어떠세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느낌과 생각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 느낌을 단지 추측할 뿐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소통하고 연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생각을 느낌처럼 말하고 있는지 또는 나는 얼마나 솔직하게 느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시면서 보내시는 소통이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